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건축정비설계기술사 민찬식입니다. 오늘은 KC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KC는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접지, 필해, 차단기, 케이블 등의 설계 기준과 시공 기준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이 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목적과 주요 개정사항이 나와 있고요. 요 많은 부분을 한 번에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1번, 2번으로 진행을 하고요. 차후에 3번에 케이블 및 차단기, 4번에 접지 및 필해 설부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뀐 부분이 전압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00V, 600V의 전압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나? 1000V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은 380, 440이기 때문에 6V나 1000V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 2차 전압이 690, 700, 800V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는 고압으로 적용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괄 1000V로 정리가 됨에 따라 태양광이나 풍력이 저압 전기 설비의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기술 기준의 개요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건 최소한의 안전 기준. 저희가 이 기술 기준은 전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명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 시공에 있어서 이 부분보다 이상의 설계 및 시공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자, 과연 판단 기준, 내선 기준이 과연 없어졌느냐? 네,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과 기술 기준은 삭제가 되었으며 대신하여 KC는 이 두 가지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왔으며 또한 IC 기준을 적용하여 이 부분을 모두 포함한 특히 필해설비 같은 경우 기준에 전기 기준에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KC의 필해를 담음으로 인해서 이제 필해설비 또한 완연한 전기범 내에서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술 기준 또는 판단 기준이 너무 좀 어렵게 되어 있다 해서 좀 이 부분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KC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설서, 감전 및 과전류 보호, 내진, 접지 시스템, 배선 설비 등의 여러 가지 해설서가 동시에 제작이 되어서 원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전압의 범위가 크게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전선의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전선 저희가 알고 있는 RST라는 용어도 저희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L1, L2, L3로 가야 됩니다. 좀 낯설죠? 낯설어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가장 좋아하는 적색이 없어졌습니다. 적색이 없어지면서 갈색, 흑색, 회색, 청색으로 이제 현재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케이블은 이제 기존 방식의 적색이 아닌 갈색, 흑색, 회색으로 제작이 되어 판매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면을 그릴 때나 또는 마킹할 때 본 색상을 지켜야 하며 L1, L2, L3를 RST 대신 낯설더라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호장치의 협조입니다. 즉, 기존에는 설계 전류가 예를 들어 100A였다고 가정을 하면 전격 전류 즉 차단기는 얘보다 100보다 큰 120A의 차단기를 사용을 하고 또한 케이블은 120A보다 큰 150A의 케이블을 적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변경된 KC 기준에서는 이 조건 외에 1.45, 즉 케이블의 통상적인 동작결을 I2의 1.45배, 차단기의 1.3배, 즉 1시간 과전류의 차단기는 1.3배, 케이블은 1.45배의 전류에 견디게끔
차단기 및 케이블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조금 어렵고 난해하게 보이실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케이블을 또는 차단기를 전격 전류보다 크게 차단기를 설계를 한다면 케이블이 더불어서 커지게 되어 굉장히 자재비나 인건비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대로 2.5배 또는 3배의 설계가 아닌 도체와 과부하 사이의 협조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의 가장 최적의 차단기를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케이블과 차단기 설계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간 공사 방법의 분류가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낯설기는 한데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케이블 덕팅 시스템, 상세적인 설계 및 시공 기준이 바뀐 것보다는 일단 이런 IC 기준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분류가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낯설긴 한데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과 케이블 덕팅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카바가 개방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트렁킹 시스템, 기존 방식대로 폐쇄, 단면을 별도로 열거나 카바가 없다 하는 부분은 케이블 덕팅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종류와 덕팅 시스템의 종류를 상기처럼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차기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화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전압 강화의 규정은 내성 규정 기준하여 120m까지 5%, 200m까지 6%, 200m 초과는 7%의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이번에 변경된 KC에는 조명 6%, 그 다음에 기타 8%입니다. 기타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전동기 분기회로를 기타라고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전압 강화가 바뀌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설계 값은 보통 3% 또는 4%로 진행이 되기에 이번에 변경된 전압 강화 기준은 저희가 설계 및 시공하는데 크게 변화되는 요소는 없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절연전 기준값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설계보다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의해서 전기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0.1, 0.2, 0.3, 0.4가 결국은 1메가옴으로 바뀌었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SELV, PELV, 즉 저압의 경우는 0.5지만 전기 설계 시공에 적용되는 전압이 대부분 220, 380, 440이기 때문에 절연장이 1메가로 변경이 됐다. 즉 기존에 0.5메가옴이 나왔으면 만족하던 조건이 이제는 1메가 기준으로 강화가 됐다. 즉 안전 측면에서 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또한 접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과연 개별 접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자, 개별 접지는 저압 수용가에 한해서 적용을 하며 229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고압 수용가에서는 개별 접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고압 쪽에 지락 사고가 발생 시 저압 쪽에 대지전 이상, 즉 EPR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EPR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한히 떨어져 있는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내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투나니의 수용가는 개별 접지를 적용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라는 용어가 그래서 따라서 없어집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압으로 수용받는 수용가에는 개별 접지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229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종, 2종, 3종이 없어지며 이 정한값 또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안전전압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안전전압과 사고전압을 계산하여 안전전압이 사고전압보다 크게 설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항보다 중요한 게 바로 대지 저항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지 설계에 있어 대지 저항률 측정은 이제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안전공사 사용정공사 지침에도 대지 저항률 측정 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처럼 저항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종 6스퀘어, 3종 2.5 스퀘어 이런 부분에 대한 케이블 사이징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없어졌고 일단 정식 계산식으로 가든지 또는 상도체 기준으로 접지 사이징이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은 3주차 또는 4주차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저희 설계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제 접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설계 당시에 대지 저항률을 측정을 해야 되느냐? 네,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기존에는 일부 그냥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평균값을 집어넣었지만 이 부분은 오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측을 통한 값을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등전이 본딩에 관한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철골에 접지가 되어 있고 이 철골에 접지가 되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접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TN 계통에서 0.4초 이내에 지락 고장이 확실하게 보증되는 경우 이 보조 보호 등전지 본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 즉 0.4초 이내에 차단하는 계산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 보호 등전지 본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모든 조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암지리츠 2.5m의 공간 범위 내에 있을 경우는 접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2.5m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별도로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크게 바뀐 부분 중에 과연 노출 도전성 부위, 즉 저희가 알고 있는 창틀, 문틀, 문손잡이, 휴지거리, 화장지거리, 수건거리 과연 이 부분을 본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IC 기준으로 하면 노출 도전성 부위는 전부 등전이 본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KC 기준으로 한다면 수도관 또는 난방 배관 정도만 본딩을 하고 그 외에는 본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하나의 큰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제 사무실도 지금 보시면 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중 천장입니다. 텍스 안에는 합성 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습니다. 합성 수지관 공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CD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D 여기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난연성 CD는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난연성 CD도 화재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연성 가스를 분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용할 수가 없고요. 불연내, 케이블 트레이 또는 금속 전선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난연제 사용은 불가합니다. 불연제만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특히나 오피스텔이나 리모델링 공사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화재라는 안전 측면을 기준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 시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천장, 즉 텍스 안에는 시설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중 전선로 부분도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장소 1.2m, 그렇지 않은 경우 0.6m 기준이었지만 개정된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관로식에 의한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이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이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즉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 검토까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관로식, 안겁식, 직절 매설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견뎌야 한다. 즉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설계량이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KC를 적용하게 되면 설계 검토서, 설계 계산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번 살짝 예상을 해봅니다. 자, 피레 시스템은 KC의 전기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가장 큰 이슈, 내부 피레 시스템. 내부 피레 시스템이 과연 뭘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 방식은 외부 피레 시스템이지만, 자, 내부 피레 시스템이란 인하도선의 뇌전류가 흐를 때 이 자속에 의해서 일정 안전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불꽃 방전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저희가 흔한 용어로 불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불꽃 방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내부 피레 시스템에서는 인하도선과 노출 도전성 부위 간의 안전 이격거리 S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S 밖에 전기 기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장 먼 지점에 본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지만 일단은 저희는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설계 기법을 적용을 해야 한다. 이거는 4주차에 접지 피레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하도선의 수량도 저희가 기존에는 인하도선을 과연 4등급 기준을 할 때 2개를 놓을 것이냐 3개를 놓을 것이냐 또는 하나를 놓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2개조 이상이 아니고, 자, 지금 변경된 기준, 제가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폴리테크 대학 성남 캠퍼스의 피레 시스템은 4등급이 되겠으며 간격은 20m가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이 45m에 20m 직사경, 35m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전체 둘레는 160이 되며 보호 레벨 4등급 20m 적용할 경우에는 인하도선을 8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실제는 균등하게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큰 10개, 즉 2개, 4개가 아니고 이제는 건축물의 둘레 나누기 필의 등급의 간격을 해서 인하도선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인하도선이 비처럼 내려온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인하도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은 필의 시간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KC 주요 개정 사항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접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저항 개념에서 안전 전압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케이블 및 차단기 설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3과 1.45라는 보호 기준에 의해서 1시간 동안 과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또한 이중천장 속의 합성 수진관 및 CD관 사용 금지, 지중 터파기 공사에서 구조 개선, 필의 설비의 내부의 보호 시스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하나씩 두씩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저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금방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기와 케이블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사계획 신고, 즉 안전공사에 제출되는 설계 계산서에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차단기 및 케이블의 사이징 계산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